문제 1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O 이하의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당장 이 정적분값 이 값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니까 계산하면 1부터 2까지 2x 세제곱 더하기 3ax제곱 더하기 bx dx 이 정적분값은 그 부정적분이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b x제곱 이와 같이 되고 그 식의 x에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뺄 거니까 빼주면 2분의 16 빼기 1인 15 그리고 a 곱하기 7 7a 그리고 2분의 b 곱하기 3 2분의 3b 이므로 여기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등식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5 더하기 7a 더하기 2분의 3b가 이와 같이 되고 그 값이 작거나 같다 30보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고 그리고 15를 빼주면 그럼 40 빼기 15인 따라서 25 2 곱했으니까 14a 더하기 3b 그리고 60 빼기 15 해서 45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와 b를 우리가 잡으면 되는 상황이 아닐까. 물론 a의 개수가 14고 3보다 크니까 a의 값을 적당히 1부터 5 이하이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대입해가면서 그에 대응하는 b의 값을 찾아주면 그래서 다 구해주면 순서상의 개수가 구해질 테니까 여기서 첫째 a가 1일 때 a가 1일 때면 1을 대입해주면 3b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14가 되는데 14를 넘겨서 25 빼기 14인 11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45 빼기 14인 31보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b의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그것은 4부터 10까지가 가능한데 그런데 5 이하의 두 자연수 a와 b라고 하고 있으니까 b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고 여기서 따라서 b는 4 또는 5다 라고 그렇게 두 개의 값이 잡히고 그리고 두 번째 a가 2라고 한다면 a가 2인 경우에는 이 값이 28이고 그래서 넘겨주면 3b가 크거나 같다 25 빼기 28이 마이너스 3보다 그리고 45에서 28을 빼주면 17 이렇게 될 테고 따라서 b는 1부터 5까지의 값이 전부 가능하네. 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b는 따라서 1부터 2, 3, 4, 5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세 번째 a가 3이라고 한다면 a가 3인 경우에는 42가 되니까 42를 빼주면 3b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7 그리고 작거나 같다 3보다 따라서 b는 1밖에 될 수가 없고 당장 점점 이 범위가 좀 작아지고 있으니까 a가 지금 5까지가 가능한데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3b가 이 값이 작거나 같다 45 빼기 14a가 되는데 45 빼기 14a 그런데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56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서 따라서 이 값은 0보다 작아지고 따라서 b는 없다 이렇게 그와 같은 자연수 3b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b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따라서 a와 b는 우리가 찾는 a와 b는 이것이 전부이고 따라서 a, b의 개수는 지금 여기에서 2개가 나오고 5개가 나오고 1개가 나와서 2개, 5개, 1개를 더한 8개, 8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2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가로로 n개, 세로로 n개에 놓여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서 이 각각의 변들이 지금 도로가 되고 있고 지점 A에서 출발하여 지점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그러면 오로지 오른쪽으로 위로만 그렇게 움직여서 A에서 B로 움직일 때 그때 지점 A와 지점 B를 제외하고 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의 개수가 4인 경우의 수를 fn 그리고 7인 경우의 수를 gn이라고 하자. 그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가령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도로망이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n이 3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그때 도로를 이렇게 이동해서 이 경로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바뀔 텐데 그때 그와 같은 그 경로의 개수가 몇 개인가 라는 얘기는 지금 이 경로를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우리가 A라고 나타내고 위로 한 칸 가는 것을 B라고 나타낸다면 그럼 이 경로는 A 그리고 BB 그리고 ABA ABA 이와 같이 나타내어지는 경로이고 그때 A에서 B로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이때 한번 바뀌고 그리고 이때 바뀌고 이때 바뀌고 이때 바뀌면서 그렇게 4번 이동 방향이 바뀌는 경로가 된다. 이렇게 A와 B를 A 3개 이 경우에는 A 3개 B 3개를 늘어뜨리되 그렇게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가 4번 나타나도록
늘어뜨리는 경우의 수가 F3일 텐데 지금 문제는 F6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n이 6일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따져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a와 b 이것을 우리가 적당히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 한 칸 이동하는 것을 a라고 나타내고, 그리고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b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a와 b를 먼저 정해주고, 그러면 그때 n이 특별히 6일 때 f6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f6의 값은, 그럼 그때 f6은 n이 6일 때는 a가 6개 그리고 b가 6개, 그러니까 a를 6개 그리고 b를 6개 늘어뜨리는데, 이와 같은 모양으로 늘어뜨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 a부터 만약에 시작한다면 a를 몇 개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b를 늘어뜨리고, 그리고 a를 늘어뜨리고, 그럼 한 번 바뀌었고, 두 번 바뀌었고, 다시 b를 늘어뜨리고, 세 번 바뀌었고, 다시 a를 늘어뜨리고, 이와 같이. 그래서 a를 쭉 써주고, b를 써주고, a를 써주고, b를 써주고, a를 써주면, 그럼 이때 바뀌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바뀌어서 F6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경우의 수가, 경로의 개수가 나올 테고, 마찬가지로 b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b로 시작해서 위로 먼저 출발해서 a로 바뀌고, 다시 b로 바뀌고, 그리고 a로 바뀌고, 다시 b로 바뀌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도 이동 방향이 4번 바뀌는 경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 개수를 각각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수를 A1개, B1개, A2개, 이렇게 B2개, A3개, 이와 같이 늘어뜨린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될 텐데, 이 상황을 살짝 얘기해주면 F6을 A를 6개, B 6개를 이와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늘어뜨리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A1, 2, 3 그리고 B1, 2, 3 이와 같은 것들, 이 것들은 전부 개수고 한 개 이상 나와야 되니까 자연수. 이것도 B1, A1, B2, A2, B3 이 정도로 놓고, 여기서 단 AI와 BI는 자연수,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좌표에 이제 그림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늘어뜨리는 경우의 수가 바로 이동 방향을 4번 바꾸는 경로의 개수와 같을 텐데 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고, 그래서 1의 경우는 1의 경우의 수는 그럼 A를 6개 늘어뜨린 건데, A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A 3개 이렇게 늘어뜨린 거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6이 돼야 되고, 그리고 B1 더하기 B2가 6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값들이 다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와 같은 A1, 2, 3, B1의 개수가 3H3 자연수니까 3 빼서 3H3 곱하기 2H4, 따라서 3H3이 5C3 그리고 2H4가 5C4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10과 5를 곱한 5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2의 경우도 지금 식이 A를 B로 바꾼 것, 그리고 B를 A로 바꿨기 때문에 문자는 바뀌어도 식은 똑같아서, 여기서부터 식은 똑같아서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0이다 이므로, 따라서 이 전체의 경우의 수가 전체의 그와 같은 운동 방향을 4번 바꾸는 경로의 개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F6은 이 50과 이 50을 더한 100이다 라고, 그렇게 우선 F6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시고, 그리고 G32를 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G32의 값은 G32는 이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주면, 첫 번째 A를 늘어뜨리고 7번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B, 그리고 A, B,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바뀌었고, 두 번 바뀌었고, 세 번 바뀌었고, 다시 A, B, 그리고 A,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5번, 6번, 마지막으로 B 7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이동 방향을 바꾼 경로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 개수를 A1, 그리고 B1, A2, B2, A3, B3, A4, B4라고 한다면 여기서 AI와 BI는 자연수. 이와 같은 그림으로 늘어뜨려지거나 또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B로 시작하는 경우 B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A 다시 B A 그리고 B A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동 방향이 바뀌는 경우 그 개수 역시 적당히 B1개, A1개, B2개, A2개, B3개, A3개, B4개, A4개 뭐 이렇게 한다면 G32는 다음 그림에서 이렇게 G32의 값을 구해주면 이 1의 경우의 수가 지금 A1, 2, 3, 4의 합이 32가 돼야 되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32 마찬가지로 B1, 2, 3, 4의 합도 32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가 32 이와 같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찾는 것이니까 따라서 4H28 자연수니까 곱하기 이 값도 4H28 그러니까 31C28 31C28은 31C3과 같기 때문에 이 값도 같은 값이라서 이 값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이의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니까 같은 값을 우리가 얘기하면 되고 수도 따라서 이 값 31C3의 제곱이고 따라서 G의 32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G의 32는 이 값의 2배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1C3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그때 2 곱하기 G32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따라서 루트 2G 32 이 값은 여기에 2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러면 2의 제곱이 되어서 2가 나오고 그리고 이 값의 제곱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31C3이 거기 곱해진 이 값이네. 그래서 그 값은 따라서 2 곱하기 31C3 그러니까 31 그리고 30 29를 3 2 1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그럼 2 약분되고 3분의 2 값이고 3분의 30은 10이니까 31 곱하기 29 에다가 10을 곱한 31 곱하기 29는 30 더하기 1과 30 빼기 1 900에서 1 빼면 899 거기에 10을 곱한 8990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3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함수 f하고 g가 가와 나와 나를 모두 만족한다. 이때 이 정적분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가를 보면 gx가 3차함수이고 g0과 g3이 모두 0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가에서 우리는 gx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수가 있으니까 gx는 3차 함수인데 0을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0이 그러니까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1차 항인 px 더하기 q 정도 여기서 p는 0이 아니고 곱해진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고 p와 q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2개 필요한데 하나를 주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잘 찾은 다음에 pq를 결정하기로 하고 어쨌든 gx는 이것이며 이렇게 먼저 gx를 우리가 적당히 잡아놓고 그 다음 나에서는 an이 9 곱하기 1 빼기 3분의 2 n 빼기 1제곱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n이 커질수록 이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은 커지고 전체 값은 커지고 그래서 an은 지금 증가하는 수열인데 특별히 이와 같은 an에 대해서 a1부터 a2까지 그 범위에서 fx가 바로 gx이다 이렇게 정의한 gx로 fx를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an과 an 더하기 1 사이에서는 fx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쪽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근데 이 안쪽에 있는 값은 x가 an 더하기 1일 때 물론 an 더하기 1이 실제로는 되지 못하지만 an 더하기 1을 대입해주면 이 1차식은 3이 되니까 실제로는 3이 안되는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an을 여기에 대입하면 그럼 an 빼기 an 더하기 1이 나타나는데 an에서 an 더하기 1 뺀 값이 이가 그러니까 9 빼기 9 곱하기 3분의 2의 n 빼기 1제곱 이것이 an이고 거기에서 an 더하기 1 그러니까 9 빼기 9 곱하기 3분의 2의 그러면 n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이 값을 뺀 값인데 그럼 9가 지워지고 그리고 이 값 빼기 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3분의 2의 n 빼기 1제곱 플러스 9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그럼 9 곱하기 3분의 2의 n 빼기 1제곱으로 묶어주면 이 값으로,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가 되어서,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 곱해진,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의 n 빼기 1제곱, 이 값이 an 빼기 an 더하기 1인데 an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이 값인데, 그 값에 2분의 3의 n 빼기 1제곱을 곱해주면 그럼 이 값에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값에 3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an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 안쪽 값이 0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 그래서 이 값은 0과 3 사이에 있는 값이고, 0과 3 사이에 있을 때에는 그 값이 지금 a1이 0이고 a2가 3이었기 때문에 0과 3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gx와 같아서 이 f를 우리는 g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f에 대한 식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 함수로 이 식들을 다 바꿀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짝 정리를 해주면, 또한 이렇게 나에서 a1이 0이고 그리고 a2가 3이었고 이므로 따라서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일 때 fx는 gx이고, 그리고 특별히 x가 an과 an 더하기를 사이에 있을 때에는 그때 우리가 먼저 확인한 게 이 값, 그러니까 2분의 3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x 빼기 an 더하기 1 더하기 3, 이 값이 3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니까 이것이므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 이제 확인하는 과정은 보여줄 거 없고 이 결과를 써주고, 따라서 그때 fx는 3분의 2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f의 그 값인데, 그 값이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그 경우에 fx와 gx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g라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다. g의 2분의 3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x 빼기 a의 n 더하기 1 더하기 3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단 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다 조건을 보니까 특별히 fx가 a1부터 그러니까 0부터 a5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a1부터 a5까지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에서 어떤 특별한 식이 나오는가, 그것을 또 마저 우리가 따지면 한편 다 해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A1하고 A2, A1부터 A2, A2부터 A3 그 각각의 범위의 연속 함수인 G로 그렇게 정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점에 해당하는 A2, A3, A4 이 세 개의 점에서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X가 AK일 때 여기서 K는 2, 3, 4에서 이 각각의 점에서 fx가 일단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는 좌극한 값, 그러니까 x를 ak 마이너스로 보낼 때 그 fx의 극한값 하고 ak 플러스 그리고 함수값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식이 나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좌극한 값을 구해주면, 그럼 x가 ak 왼쪽으로 갈 때, 그러면 ak 왼쪽으로 갈 때에는 그러면 ak 빼기 1과 ak 사이에 있는 범위에 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n에 k 빼기 1을 대입한 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되고, x를 ak 마이너스로 보낼 때 그때는 a의 k, n이 k 빼기 1일 때 그때 이 함수, 그러니까 이 식에 n이 k 빼기 1일 때 이 함수이니까 3분의 2의 k 빼기 2제곱 그리고 g의 2분의 3의 k 빼기 2제곱 곱하기 x 빼기 ak가 되고 더하기 3,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값은 x를 ak 마이너스로 보낼 때 이 값이 0으로 가고, 따라서 이 x에 해당하는 값이 3으로 가서 이 값은 g3으로 가는 거니까 3분의 2의 k 빼기 2제곱 곱하기 g3으로 수렴하는데, 그런데 g3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 곱하기 0인 0으로 수렴한다. 그렇게 일단 좌극한값 x를 ak 마이너스로 보낼 때 이 좌극한값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연속이니까 우극한값을 구해서 값이 같다라고 우리가 놓으면 의미 있는 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또 x를 ak 플러스로 보낼 때 fx 이 극한값은
그러면 ak하고 ak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그 범위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함수 fx는 이것이고, 즉 그때의 함수 fx는 이것이니까 따라서 x를 ak 플러스로 할 때 그 함수 이거 3분의 2의 k 빼기 1제곱 곱하기 g의 2분의 3의 k 빼기 1제곱 곱하기 x 빼기 a의 k 더하기 1 더하기 3, 이것의 극합값을 구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x를 ak 플러스로 보내게 되면 그럼 이 x에 해당하는 이 값이 그때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가고,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2의 k 빼기 1제곱 곱하기 g0으로 수렴할 텐데, g0이 근데 0이니까 이 값도 0이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우극한 값이 사실상 함수값과 같기 때문에 또한 fak 이 값도 여기에 ak를 대입한 것이고, 그럼 이 값이 0이어서 같은 값 0이 되기 때문에 0이므로 연속이다라는 결론이 그냥 끌려 나오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fx는 x는 ak, k는 2, 3, 4에서 어차피 연속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있는 식이 안타깝게도 끌려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렸고, 열린 공간에서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써서 그렇다면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가지면서, 또한 한편 x는 ak 역시 k는 2, 3, 4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므로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해서 그 값이 같다라고 우리가 등식을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좌미분계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x를 ak 마이너스로 보낼 때 그때 x 빼기 ak분의 f의 x, 근데 fx가 그 ak 마이너스로 할 때에는 역시 이곳이 ak가 돼야 되고 ak 빼기 1이 돼야 그 범위에서 x가 존재하니까 그때는 n의 k 빼기 1을 대입한 함수가 fx가 되고, 그래서 n의 k 빼기 1을 대입한 함수인 3분의 2의 k 빼기 2제곱 그리고 g의 2분의 3의 k 빼기 2제곱의 x 빼기 ak 더하기 3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고, 그 함수에서 함수값을 뺀 것,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생각을 하면 빼기 fak인데 fak는 어차피 0이니까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좌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함수의 이 식 자체가 이 함수의 ak에서의 미분계수와 같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그럼 미분법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ak를 대입하면 되지 않는가? 그럼 3분의 2의 k 빼기 2제곱에다가 이것을 미분한, 그러면 2분의 3의 k 빼기 2제곱이 곱해지고, 그리고 g 프라임에 이것이라고 나올 텐데 거기에 ak를 대입하게 되면 3이 되어서, 따라서 이 값은 g 프라임 3이다. 그렇게 우리가 ak에서 이 좌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우미분계수 우리가 구해주면 x를 ak 플러스로 보낼 때의 극한값, 그 미분계수는 x 빼기 ak분의 fx가, 그런데 ak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제는 n의 k를 대입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fx는 그냥 이것이고, 따라서 3분의 2의 k 빼기 1제곱 그리고 g의 2분의 3의 k 빼기 1제곱 곱하기 x 빼기 a의 k 더하기 1 더하기 3 빼기 g의 그 f의 ak인데 그 여기 쓴 0이니까 어차피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상 이 함수의 x에다가 ak를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함수의 ak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그러니까 이걸 미분한 다음에 ak를 대입하면 되지 않는가? 이거 미분해 주게 되면 3분의 2의 k 빼기 1제곱 그리고 이 부분을 미분한, 그러면 2분의 3의 k 빼기 1제곱 곱하기 g 프라임의 그것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ak를 대입하면 그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0이 되고, 따라서 지워지면서 이 값은 g 프라임 0이다. 그래서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각각 g 프라임 3과 g 프라임 0이 되는데,
미분 가능하니까.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은 같은 값이고, 그래서 의미 있는 결론이 가까스로 나오네. G'3과 G'0이 같다. 그런데 G'3과 G'0이 가조건에서 G'0이 양수고 이 두 개의 값의 곱이 9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G'0이 양수고 한편 가해서 G'0이 양수고 그리고 이 두 값의 곱이 9이니까 G'0과 G'3의 곱이 9이므로 그럼 같은 값인데 같은 값을 곱하니까 제곱이 9인데 그럼 이 두 개의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 양수니까 두 개의 값 모두 3이다. 따라서 G'0도 G'3도 모두 3이다 라는 결과가 끌려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GX가 구해지겠네요. 따라서 G'0은 여기에 0 대입한 값이고 마이너스 3Q 이 값이 3이고 따라서 Q는 마이너스 1. 또 G'3은 이 부분에 3 대입한 3 곱하기 3P 더하기 Q 3 곱하기 3P 더하기 Q 이 값이 되는데 그 값이 3. 따라서 3P 더하기 Q가 1이 되는데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3P 빼기 1이 1 따라서 3P는 2 그러니까 P는 3분의 2 라고 P가 구해지고 그러면 GX가 이렇게 끌려 나오겠다. GX는 따라서 X 빼기 3 그리고 PX 3분의 2X 더하기 Q 빼기 1 3분의 2로 묶어주면 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X 빼기 3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될 테니까 X 빼기 2분의 3 그래서 이 함수 gx는 따라서 x축과 0과 2분의 3과 3에서 만나는 최고차의 계수가 3분의 2인 그 3차 함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끌려 나왔고 여기까지 알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 가나다를 통해서 알만한 건 다 안 것 같고 각각의 범위에서 fx는 이런 꼴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특별히 n이 1일 때, 2일 때부터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n에 1을 대입해주면 fx는 이 값이 1이고 이 값도 1이어서 n에 1을 대입하면 x 빼기 a1 그러니까 x 빼기 3 더하기 3이어서 이 값이 그냥 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fx는 gx가 된다라는 이 식하고 같은 식이 나와서 따라서 이 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적분값은 얼마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내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따라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이때 인테그랄 a1부터 a5까지 fx의 절대값 dx 이 정적분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fx 자체가 a1, a2 그 각각의 an에 대해서 나누어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a1, a2, a2, a3 이와 같이 나눠서 적분 구간을 나눠서 구한 다음에 다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a1부터 a4까지 인테그랄 ak부터 a의 k 더하기 1까지 fx의 절대값 dx 이렇게 우리가 써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거고 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인테그랄 ak부터 a의 k 더하기 1까지 fx의 절대값 dx 이것은 ak부터 a의 k 더하기 1까지 그 범위에서 fx가 ak부터 ak 더하기 1까지 범위에서 fx가 이것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절대값의 3분의 2의 k 빼기 1제곱 g의 2분의 3의 k 빼기 1제곱 곱하기 x 빼기 a의 k 더하기 1 더하기 3 이것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것이고 근데 이 계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부분이 ak고 ak 더하기 1일 때 0이고 3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gx를 알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주면 그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밖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우리가 t로 치환하면 그래서 그 결과만 써주면 이것은 ak를 대입하면 0이고 a의 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3이고 그래서 0부터 3까지로 적분 구간이 바뀌고 우리 절대값에 3분의 2의 k 빼기 1제곱 그리고 g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t라고 놓는 상황에서는 그럼 2분의 3의 k 빼기 1제곱 dx가 dt가 되니까 따라서 dx는 3분의 2의 k 빼기 1제곱 dt 여기에 3분의 2의
k 빼기 1제곱이 곱해지고 dt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3분의 2의 값은 양수니까 어차피 3분의 2의 k 빼기 1제곱이 제곱인 9분의 4의 k 빼기 1제곱이 곱해지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gt의 절대값 dt 이렇게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그러면 이 합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잡아주면 0부터 3까지 gt의 절대값 dt 이것은 gx가 지금 3분의 2의 x 빼기 3, x 빼기 2분의 3 그러니까 그래프가 0이 있고 2분의 3이 있고 3이 있으면 이와 같은 그래프를 갖는 3차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gx의 절대값을 접근하게 되면 이 넓이의 2배가 나와서 따라서 0부터 3까지 그냥 0부터 2분의 3까지 그냥 gx를 접근한 것의 2배와 같다라고 결과를 써주고 그리고 gt를 접근할 건데 gt가 3분의 2 t 그리고 t 빼기 2분의 3 t 빼기 3 이거니까 이 값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이것을 이제 계산해주면 따라서 3분의 4 곱하기를 일단 끌어내주고 전개해주면 t 세제곱 0부터 2분의 3까지 t 세제곱 그리고 2분의 9 t제곱 그리고 더하기 역시 2분의 9네 2분의 9t 이것이고 따라서 3분의 4에 4분의 t네 제곱 빼기 2분의 3t 세제곱 더하기 4분의 9t 제곱 0, 2분의 3 이 값이고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을 대입해주면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81 따라서 64분의 81 빼기 2분의 3 곱하기 8분의 27 따라서 16분의 81 더하기 4분의 9 곱하기 4분의 9 그러면 16분의 81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지워지고 따라서 4 약분해서 3도 약분하고 그러면 16분의 2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0부터 3까지 GTDT의 절대값, GT의 절대값의 정적분 값은 16분의 27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 인테그랄 A1부터 A5까지 fx의 절대값의 dx 이 정적분 값은 이 값 그러니까 이 값 여기에서 이 값이 16분의 27이니까 그것에 1부터 4까지 대입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그 값이 이 값이고 이 값이 16분의 27이기 때문에 16분의 27 곱하기 9분의 4의 k 빼기 1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면서 등비수열의 합이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공식을 쓰면 1 빼기 r 1 빼기 9분의 4 분의 첫 번째 그러니까 16분의 27 곱하기 1 빼기 r의 9분의 4의 항의 개수 제곱 4개 이 정도의 계산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면 거의 다 왔으니까 9분의 5 그리고 16분의 27 곱하기 이 값이 9의 4제곱분의 9의 4제곱 빼기 4의 4제곱 그러면 9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리고 9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9 더하기 4 9 빼기 4 이렇게 그러면 5가 약분이 되고 그리고 9도 하나 약분시키고 9의 세제곱으로 그리고 여기 9가 또 하나 있으니까 마저 약분하면 그러면은 일단 쓰고 16분의 27 곱하기 9의 세제곱분의 9의 제곱 81에다가 16을 더해주면 81과 16을 더하면 97이 나오고 그리고 13이 나오고 그리고 없고 이것이고 여기서 따라서 16 곱하기 27분의 이렇게 97 곱하기 13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마저 계산을 끝내주면 16과 27을 곱해주면 27에 16을 곱하면 6, 7에 42 6, 22, 162 그리고 27 그러면은
432 따라서 432분의 97 곱하기 13을 해주면 97, 13, 37, 21, 39, 27, 291 그리고 97 그러면은 1100, 1261 1261 이와 같이 돼. 따라서 그 값을 구하라. 그 값은 432분의 1261이다 라고. 이제 이번 자연수 n에 대해서 0과 2분의 파이의 범위에 있는 x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sin x와 y는 n 더하기 1분의 n 탄젠트 x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자. 그때 PN에서 그 각각의 곡선에 그은 접선 L1과 L2 그 두 직선 L1과 L2에 대하여 L1, L2와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서 이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점 PN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고, 그래서 sin x는 n 더하기 1분의 n 탄젠트 x 이 방정식을 풀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것을 풀면 그러면 이 탄젠트 x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인데 사인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고, 따라서 사인 x를 나누게 되면 1이 되고 왼쪽은 오른쪽은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 따라서 코사인 x가 n 더하기 1분의 n이다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해서 우리는 점 Pn의 좌표를 알파 그리고 사인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사인 알파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을 텐데, 이때 이 알파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는 이때 n 더하기 1분의 n이 된다 라고 그렇게 점 Pn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때 접선 L1의 방정식은 이때 L1의 방정식은 이 알파 사인 알파에서 그은 사인 x의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코사인 x의 알파를 대입한 코사인 알파, 그래서 y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이 점 지나는 x 빼기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지금 사인 x가 있고 탄젠트 x의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서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탄젠트 x가 있고, 이 점에서 그은 접선 이것이 L1 그리고 이 점에서 탄젠트의 그은 접선 이것이 L2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L1의 x절편하고 L2의 x절편을 구해서 밑변의 길이를 잡고 높이는 그때 사인 알파 이 점에 y 잡히니까 라고 나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L1의 x절편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y가 0일 때 그때의 x좌표가 필요하니까 x를 구해주면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넘어가고 코사인 알파로 나눠줘서 알파를 넘기면 x는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이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L2의 방정식도 우리가 잡아주면 n 더하기 1분의 n 탄젠트 x를 미분하게 되면 n 더하기 1분의 n 시컨트 제곱 x니까 거기에 그 점의 좌표가 이 점이고 그걸 대입해서 그 방정식을 만들면 y는 n 더하기 1분의 n 시컨트 제곱 알파 그리고 x 빼기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때 역시 y가 0일 때의 x절편을 보여주면 y가 0일 때 그때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넘어가고 이거 역수치해서 알파를 더해주면 x는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 제곱 알파를 곱해주는 거니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거기에 이 값의 역수인 n분의 n 더하기 1이 이렇게 곱해진 이 값이 되는데, 그런데 뭐 n 더하기 1분의 n이 코사인 알파니까 이 값은 코사인 알파의 역수고, 따라서 코사인 알파분의 1이고 코사인 알파 하나 약분해주면 이 값은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이다 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SN을 우리가 이제는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L2의 x절편에서 L1의 x절편을 뺀 거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 그럼 알파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2값 플러스 2값 해가지고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마이너스 2값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것이 밑변의 길이고 높이가 사인 알파가 되니까 이것이 따라서 SN인데, 우리는 그 코사인 알파를 n 더하기 1분의 n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사인보다 코사인이 좋은데 마침 사인이 묶여져서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니까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마저 좀 끌고 가면 코사인 알파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가 있고, 그 값에
사인 제곱 알파가 곱해지는데 그 값이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고, 따라서 코사인 알파의 n 더하기 1분의 n을 대입해주면 따라서 SN은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알파의 역수, 그러니까 n분의 n 더하기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n 이 값이고, 거기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 그러니까 1 빼기 이것의 제곱,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n 제곱, 이것이 SN이고, 조금 정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이것이 n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n 제곱을 빼주면 2n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2n 더하기 1 곱하기 이것도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그래서 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n 제곱을 빼주니까 역시 2n 더하기 1 이렇게 돼. 이것이 따라서 SN이다. 그러므로 n제곱 SN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거의 다 왔으니까 n제곱 SN의 극한값은 그럼 이 식의 n제곱을 곱해주면, 그러면은 리미트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가 2n 그리고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고, 분자가 2n 더하기 1의 제곱에 n제곱을 곱한 n제곱 2n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마침 분모가 4차고 분자도 4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들의 비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결과를 바로 얘기하면,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4로 수렴한다. 즉 극한값은 2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 이번 점 F를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 y제곱은 4px, p가 양수고 그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 우리 점 P에서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이 x는 마이너스 P, 그 준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Q와 y좌표가 같은 포물선 위의 점을 P'이라고 할 때, 그럼 여기 포물선이 있고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는데, 그런데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선을 걷고 준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y좌표와 같은 이 점을 그리고 P'이라고 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이 각, 그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5분의 1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태에서 x1, 그러니까 점 P의 x좌표를 P로 나타내시오. 이 점의 좌표가 P라는 얘기니까 P로 나타내시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일단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다 라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느끼게 되니까, 당장 그런데 이때 지금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코사인 값이 5분의 1이다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따라서 이 장면에서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 이 문제가 기하 문제이고, 기하에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장면은 벡터의 내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다라는 이것을 식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장면을 다 같이 한번 해본다면, 그러니까 한 번은 코사인 법칙을 써서 풀어보고 또 한 번은 내적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본다면, 어쨌든 이 점들의 좌표는 잡아야 되니까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잡아가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길을 좀 먼저 만들어 나가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잡혀야 되니까 P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이걸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되고, y제곱은 4px의 근, 이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1y는 2p의 x 더하기 x1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잡아주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점 Q의 좌표가 바로 나오네. 따라서 점 Q의 x좌표는 마이너스 p이고, 물론 y좌표는 x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할 때의 y의 값이니까 y1분의 마이너스 p를 대입할 y1분의 2p 곱하기 x1 빼기 p,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바로 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당장 이 점 P'의 y좌표가 이 값이니까 그 점 P'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이 값의 제곱이 y1분의 2p 곱하기 x1 빼기 p, 이 값의 제곱이 4px다. 이 방정식에서 x의 값을 구해주면 이 왼쪽을 제곱을 각각을 분배해서 y1제곱분의 4p제곱이 되는데 4p가 약분이 되니까 p 하나 남고, 그럼 x는 하고 식이 나오는 게 y1제곱분의 4p제곱에서 4p를 약분한 그냥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이와 같이 x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P'의 좌표도 구했다. P'의 x좌표가 이가, 그러니까 y1제곱분의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이것이 x좌표이고 y좌표는 이 값이고, y1분의 2p의 x1 빼기 p, 이것이 점 P의 좌표가 아닌가.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을 볼 거니까
이때 삼각형 PF FP 프라임 이 삼각형에서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PF 그리고 P 프라임 F 이 값분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 제곱 더하기 제곱 PF의 제곱 더하기 P 프라임 F의 제곱 빼기 PP 프라임의 제곱 이것이 코사인 세타이고 여기서 특별히 PF의 길이는 코사인 이제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이 길이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정의에 의해 PF 이 길이는 x좌표에서 x좌표를 뺀 거, 그러니까 x1에서 마이너스 p를 뺀 x1 더하기 p 그리고 p 프라임 f 그 길이도 역시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이 길이와 같다. 그러니까 x좌표인 이 값에서 마이너스 p를 뺀 이 값 더하기 p y1의 제곱 분의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 이와 같다. 이므로 그대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식을 만들어 주면 무섭게 생긴 식이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왼쪽 이 값이 5분의 1은 하고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2 곱하기 pf 그러니까 이 길이 2 곱하기 x1 더하기 p 그리고 이 값 그러니까 y1 제곱분의 p의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 이 값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하는 제곱 그러니까 x1 더하기 p의 제곱 그리고 이 값의 제곱 y1 제곱분의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 이 값의 제곱 굉장히 무서운데 이게 계산이 망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그런데 길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밀고 가면 그리고 거기서 p pr임의 제곱 그러니까 p가 x1 y1이고 p 프라임이 2점이니까 이 점하고 x1 y1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차이의 제곱들의 합을 빼준 것 여기에 그러면은 이 값 빼기 x1 y1 제곱분의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그리고 또 y쪽도 빼주고 y1분의 이 p 곱하기 x1 빼기 p의 에서 y1 뺀 값에 제곱을 빼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식에 여기에서 오른쪽 항의 분자는 오른쪽 항의 분자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저것을 우리가 정리를 시도를 해 본다면 이게 전개가 되었을 때 그 x1의 제곱이 나오고 이 값의 제곱이 나오는데 빼기에 x1의 제곱이 걸리고 빼기에 이 값의 제곱이 걸리면서 최소한 그 4개의 항은 지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만 우리가 써주면 그러면 여기서 이 px1 그리고 더하기 p제곱 그리고 더하기 2 p 곱하기 2가 그러니까 y1 제곱분의 p제곱 x1 빼기 p제곱 그리고 더하기 p제곱 그럼 여기 전개한 거고 이것도 제곱항은 다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중간항만 빼기 빼기 더하기로 나타나서 두 개의 값에다가 2를 곱한 그러면 y1 제곱분의 2x1p 2x1p x1 빼기 p의 제곱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y1 제곱분의 4p 제곱 x1 빼기 p의 제곱이 나타나고 그리고 중간 빼기 y1 제곱이 나오는데 그리고 더하기 곱한 4p x1 빼기 p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용기를 갖고 계속 밀고 가면 여기에서 좀 살짝 이제 느껴보면 지금 지워지는 게 여기 4px1이 있는데 y1 제곱이 4px1과 같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고 그리고 p제곱 여기 빼기 4p제곱에서 p제곱도 마이너스 2p제곱으로 p제곱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정리가 될 게 이 부분도 정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같은 값이 2가 곱해져 있고 같은 값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써주면 이가 y1의 제곱분의 2x1p 그리고 x1 빼기 p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남아있고 2px1
그 다음에 이것이 묶여져서 마이너스 y1 제곱분의 2p 제곱의 x1 빼기 p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p 제곱이 2p 제곱 빼기 4p 제곱에서 마이너스 2p 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지워진 상황이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은 좀 간단하게 되는 것 같고, 이쯤에서 이 분모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짝 보면 지금 2x1로 묶이면 이 부분에 분모에 있는 이것과 같은 항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치가 채워지네. 여기도 마이너스 2p로 묶으면 그럼 같은 항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눈치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주면 2x1로 여기서 묶어주면 y1 제곱분의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p로 묶어주고 역시 y1 제곱분의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 이와 같이. 그래서 결국 2x1 빼기 2p와 이 값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분자가 y1 제곱분의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 임으로. 이거는 기쁘네. 그래서 이 분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것이 통째로 약분이 되고 숫자 2도 약분이 되고, 따라서 이 식은 5분의 1은 하는 식으로 바뀐다. 그 x1 더하기 p만 남고 나머지 다 지워졌고, 분자는 x1 빼기 p만 남고 지워졌으니까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고, 그러므로 x1 더하기 p 이 값은 5 곱하기 x1 빼기 5 곱하기 p, 따라서 4x1은 6p, 그러므로 x1은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3 p이다 라고 그 결과를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이건 기하 문제니까 사실은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이 두 벡터, 그러니까 fp 벡터하고 fp 프라임 벡터,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이야기할 때 코사인 세타가 나타나기 때문에 좌표를 우리가 다 구한 여기까지는 일단 그냥 가는 거고, 여기까지는 일단 그대로 온 상태에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겠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길이 코사인 법칙이 아니고 조금 다른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길이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이때 fp 벡터, 이 벡터는 점 p의 좌표에서 점 f의 좌표를 성분들을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x1 빼기 p 그리고 y1 이렇게 되고, 그리고 fp 프라임 벡터, 이것은 역시 p와 0을 여기서 뺀, 그러면 y1 제곱분의 p x1 빼기 p의 제곱 빼기 p, 그리고 y 성분은 y1분의 2p의 x1 빼기 p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이고, 그리고 지금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 길이가 필요하니까 그 길이를 직접 계산해도 좋지만 저 2차 곡선의 성질,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마저 얘기해주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 fp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는 x1 더하기 p, 그리고 fp 프라임 벡터의 크기, 그것은 이 값 더하기 p, y1 제곱분의 p의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 이것이므로 두 벡터의 내적 fp 그리고 fp 프라임, 이것은 fp 크기, fp 프라임의 크기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는 이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 값이 5분의 1인데 코사인 세타는 이 값분의 이 값이고, 그런데 이 두 값의 곱이 이 값들 곱하는 거니까 x1 더하기 p 곱하기 y1 제곱분의 p의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 이 값분의 두 벡터의 내적인데 내적은 x성분 길이 y성분 길이 곱해서 더한 값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x1 빼기 p 곱하기 이 값 y1 제곱분의 p의 x1 빼기 p의 제곱 빼기 p 더하기 y1 곱하기 이 값, 그럼 y1이 지워지고 그냥 2p의 x1 빼기 p 이와 같이 되어서 따라서 x1 더하기 p 분모는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고, y1 제곱분의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 분자가 x1 빼기 p로 공통이니까 묶어지면서 이 p랑 이 값이 더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2p가 되어서 플러스 p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x1 빼기 p로 묶여지고 이 값 더하기 2p. 그러면 y1분의 p 곱하기 x1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p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지워지는 상황이네요. 따라서 이 값이 x1 더하기 p분의 x1 빼기 p이다 라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계산해도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간단한, 이 내적이 x성분과 y성분끼리끼리 곱한 값이 바로 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응축시켜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단해진 결과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네.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니까 따라서 5분의 1은 이렇게 x1 더하기 p분의 x1 빼기 p와 같다. 따라서 x1 빼기 p는 5 곱하기 x1 빼기 5p는 x1 더하기 p이다. 따라서 4x1은 6p이고 그러므로 x1은 2분의 3p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푼 풀이가 되겠다. 그래서 3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가 있고 이 정육면체의 선분 fh 위의 점 p, 점 p와 선분 fg 위의 점 q, fg 위의 점 q에 대해서 cp와 dq가 한 점 아래서 만난다. cp와 dq가 한 점 아래서 만나면 그럼 당장 따라서 서로 만나는 그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c하고 d하고 p하고 q는 한 평면 위에 존재하고, 그러면 그 한 평면에 의해서 지금 cd는 이 윗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 위에 있는 점들이고 pq는 아랫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 위에 있는 점들인데, 근데 윗면과 아랫면이 서로 평행하니까 이 두 직선 cd하고 pq는 서로 평행한 직선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dr과 rq 그 길이비가 4대3이다. 그러니까 dr 이 길이하고 rq 이 길이비가 4대3이다 라는 것에서 일단 이 두 cd하고 pq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이 두 삼각형은 서로 각의 크기가 다 같아서 닮은 꼴이 되는데, 그런데 대응하는 길이, 그러니까 이 dr과 그리고 이쪽에서는 rq니까 그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4대3이니까 따라서 닮은 비가 4대3인 닮은 삼각형이라서 따라서 CD 대 PQ의 길이의 비도 4대3이겠다 정도를 우리가 느낄 거고, 그런데 이 길이가 실제로 4니까 따라서 이 길이는 3이겠다 정도까지 우리가 가면서 P하고 Q의 위치가 확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 P하고 Q의 위치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좌표계를 도입하는 거니까,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좌표계의 언어로 써주면 그러면 쉽게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일단 좌표계를 먼저 도입을 하고 점 2 상황을 놔서 점 2가 원점이 되게 이렇게 X축, Y축, Z축이라고 놓고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먼저 2를 따라서 점 2를 원점 000 그리고 F 이것을 400 X축 위에 있는 점, 그리고 H 이 점의 좌표를 040 그리고 A 이 점을 004 라 하면 이렇게 그 공간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이와 같이 그 4개의 점이 그 각각 x, y, z축 위에 놓이는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우리는 CP하고 DQ가 한 점 아래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먼저 얘기해주고 CP와 DQ가 한 점에서 만남으로 이렇게 따라서 CP와 DQ가 한 평면 위에 이 4개의 점이 한 평면 위에 있다. 그러니까 C, D, P, Q 이 4점은 한 평면 위에 존재하고, 이걸 먼저 우리가 얘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평행한 두 평면에 의해서 잘려진 한 평면이 잘려진 선분은 그 직선은 평행하기 때문에 그 위에 CD하고 PQ가 있어서 따라서 선분 CD하고 선분 PQ는 서로 평행하다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거고, 평행하게 되면 따라서 두 삼각형이 닮게 되니까 따라서 CDR 삼각형 CDR과 닮았다. 이렇게 삼각형 PQR이 닮았다. 따라서 닮은 비가 CD 대 PQ의 길이의 비가 따라서 CD 대 PQ의 길이의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DR 대 RQ의 길이의 비와 같은데, DR 대 RQ의 비와 같은데 그 비가 4대3이다 라고 하니까 따라서 3 곱하기 CD가 4 곱하기 PQ인데 CD가 4니까 따라서 12가 되어야 되니까 PQ는 3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거고, 그럼 이 길이가 3이 되면은 지금 좌표가
전 P X좌표가 이 길이가 4인데 전체 4에서 3을 뺀 X좌표는 그럼 1이 되고 Y좌표는 이 각이 45도가 되니까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도 3이어서 3. 따라서 Y좌표가 3이어서 따라서 우리는 점 P하고 Q의 좌표를 얘기할 수가 있겠다. 점 P의 좌표는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3. 따라서 1과 3과 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점 Q의 좌표는 이 점이니까 X좌표는 4고 Y좌표는 3. 4와 3과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럼 그때 지금 문제는 이때 평면 APC, 그러니까 A하고 P하고 C, 이 삼각형 APC를 포함하는 이 평면과 평면 EFGH, 이 밑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넓이 S를 구하고 정사형에 해당하는 이 넓이 S'을 구해서, 그래서 S분의 S'이 코사인 세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는가. 이때 그런데 A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당장 그런데 P하고 A하고 이 길이가 PC 이 길이랑 서로 같기 때문에 그것을 살짝 보여주면 A의 좌표가 004 그리고 P의 좌표가 130이니까 AP의 길이가, 그러니까 004하고 130까지의 거리는 1과 9와 16을 더한 루트 26 이렇게 되고, 그리고 CP의 길이도 점 C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 그러니까 4와 4와 4니까 4, 4, 4라고 하는 점과 P까지의 거리, 그럼 4 빼기 1인 3의 제곱 9, 그리고 4 빼기 3인 1의 제곱 1, 9와 1, 그리고 4의 제곱 16, 역시 루트 26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삼각형 ACP는 2등변 삼각형이고, 따라서 AC의 중점, A와 C의 중점, 선분 AC의 중점을 우리가 I라고 한다면 그 점의 좌표는 물론 X좌표가 2고 Y좌표도 2고 Z좌표는 4고 2와 2와 4, 그 중점에 대해서 P하고 I를 연결한 그 선분은 PI는 수직이다 AC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PI의 길이가, 그리고 PI의 길이가 P에서 I까지 거리, 그러니까 130에서 224까지 거리니까 1과 16을 더한 루트 18, 루트 18이고 3루트 2, 이 값이 따라서 이것을 따라서 삼각형 ACP는 이렇게 가야겠네. 높이가 PI의 길이, 그 값이 3루트 2인 삼각형이므로, 따라서 그 넓이 ACP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AC 4루트 2, 그리고 높이 3루트 2, 따라서 12가 되고, 그리고 삼각형 ACP의 평면 EFGH 위로의 정사형, 그럼 A가 2로 떨어지고 C가 G로 떨어지고 P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때 삼각형 EGP가 되는데, 이 삼각형은 그 넓이가 그림을 살짝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정사각형이 보이고 여기 E하고 G가 있고, 그리고 이 점이 지금 2와 0이 되는데 점 P는 여기 있는 점이니까 1과 3과 0, 따라서 이 넓이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므로 그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4루트 2, 그리고 높이가 루트 2, 따라서 4가 돼.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12분의 4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걸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